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책의 제목은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저자는 강기태, 세력, 출판사는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초판 1세 발행일은 2021년 4월 15일입니다. 요즘 엔잡,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비트코인 등에 관심이 많죠? 저는 비트코인 매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가까운 지인이 비트코인 매매를 하는 걸 보고 관심이 생겼어요. 누구는 30억을 벌었다, 50억을 벌었다, 몇 억을 손해봤다, 1000만 원까지 수익이 났다가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서점에 갔다가 말로만 들었던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50억을 번 사람이 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30살의 말이죠. 궁금해서 구입해 읽어보았어요. 그 결과 2천만 원으로 투자 2년간 250배, 즉 50억의 수익을 낸 저자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 저자를 소개할게요. 강기태, 세력, 지음, 간단, 솔직, 패기로 가득 찬 92년생. 등장하자마자 석 달 만에 구독자 2만 명, 채널 조회수 100만 회 이상을 달성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암호자산 투자 유튜버다. 금융권 대기업 신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은행 계좌에 남은 건 1000만 원 남짓의 돈뿐이었다.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돈에 대해 공부하던 중 암호자산 시장에 눈을 떴다. 2천만 원의 자금으로 암호자산 투자를 시작했고 2019년 4월부터 2년 만에 50억 이상의 수익과 월 2천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신화를 쓰게 되었다. 그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30살에 직장을 퇴사한다.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 세력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서 암호자산 시황 및 투자에 대한 생각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차례를 볼까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저자인 세력의 투자 일기가 들어있어서 유익하고도 흥미진진하답니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 에너지입니다. 제1장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기회가 눈앞에 있다. 1장에서는 DEFI, 즉 탈중앙화 서비스로 매일 들어오는 20%의 배당금과 거대한 기회에 눈뜬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뒷부분에는 저자의 투자일기가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2019년 6월 세력의 투자일기. 시작과 동시에 수익이 생겼다. 운 좋게도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한다. 이런 상승 장세에서는 스캘핑보다 장기 투자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섣불리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팔았을 때 갑자기 급등할지도 모른다. 어떤 인간도 급등이 언제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신만이 알 것이다. 기본적으로 코인의 흐름은 이렇다. 비트코인 상승 후에 알트코인 상승이 오고 조정 장세가 온다. 이것의 반복으로 시장이 흘러간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우상향한다. 유튜버들의 예상은 참고사항이 된다. 하지만 모두가 알트코인 불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 중인 상황에서 비트코인만 지속 상승하고 있다. 참으로 박진감 넘치는 일이다. 이 시장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내 삶은 변한다. 무엇보다 신중하자. 이번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내 인생 비전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경제적 독립에서 경제적 자유로 넘어가는 시기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빠르게 왔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비트코인 투자에서 성공하고 꿈꿔왔던 경제적 자유를 얻자. 제2장 사회 통념의 변화 속도는 느리다. 2장에서는 아파트 가격 흐름으로 보는 사회 통념과 실제 기회와의 괴리, 비트코인 가격 흐름으로 보는 사회 통념과 실제 기회와의 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투자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8월 세력의 투자일기.
비트코인 단기 고점 1684만원, 수익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흥분 상태가 되었다. 비트코인 슈팅이 와서 1년 동안 모았던 돈보다 큰 돈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예상대로 알트 불장이 와서 2개월 내에 억대 이상의 수익이 생기리라 예상했다. 첫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생각처럼 되진 않았다. 비트코인이 단기 고점 1684만 원에서 1350만 6천 원까지 내려와 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시장에 반납했다. 상당히 뼈아프다.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을 매수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다. 좋은 시점에 잘 투자했지만 익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큰 상승이 나오면 다음은 반드시 조정을 받는다. 영원한 상승이란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중간중간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오르니 내동매매를 했다. 근본 내동매매는 이익을 줬지만 다음은 알 수 없다. 내동매매는 위험하다. 많이 오르는 것을 구경하고 있으면 따라서 타게 된다. 그것은 정말 치명적인 문제다. 거래소들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수익을 반납한 상황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초조해진다. 하지만 괜찮다. 이 시장은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제3장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잡아라. 3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실체,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 비트코인이 여전히 기회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번 누군가는 버블이 꺼지기 전 큰 불을 쟁취하고 누군가는 버블 속에서 함께 터진다고 하네요. 2019년 9월 세력의 투자 일기. 알트코인이 아주 빠르게 가치가 떨어졌다. 이더리움이 45만원에서 20만원, 비트코인이 캐시 62만원에서 33만원, 스텔라 192원에서 78원, 비트토렌트 2.22원에서 0.58원, 트론 49.4원에서 16.8원, 비트코인 1684만원에서 1088만원으로 나의 자산은 5분의 3이 되었다. 알트코인 비중이 대부분이었다. 요즘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혹시라도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올라온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다. 내 이성은 여전히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투자는 인생에 다시 안 올 기회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의 불안감이나 조바심은 사실 역사의 몸을 맡긴 이에겐 우스운 일이다. 시대의 흐름과 지나온 역사를 보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너무 당연하다. 내 온몸이 느끼고 있다. 세포가 안다. 급등하는 자산은 매수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급등한 자산은 그만큼 내려갈 수 있다. 모든 투자는 급등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달리는 말에 탑승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인내를 하자. 인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아직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아예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이 들어오면 더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보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나는 이번에 다가오는 금융위기 혹은 블록체인 혁명은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잡게 하는 기회라고 확신한다. 이 확신은 99% 정도의 확률이라고 본다. 1%의 실패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1%의 확률로 망하고 99% 확률로 30배에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누구나 달려들 것이다. 코인이라는 프레임을 지우고 나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공포 이상이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공포 상태에 있다. 지금은 저렴한 가격임에 분명하다. 블록체인이라는 미래에 투자하자. 투자는 항상 스스로의 몫이고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다. 항상 신중해야 한다. 같은 것을 투자해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잃는다.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잃는 사람도 생긴다. 제4장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사이클을 이해하라. 4장에는 사이클의 이해, 비트코인 사이클의 이해, 사이클 진행 시점을 아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뒷부분에는 2019년 4월의 투자일기가 있습니다. 세력의 투자일기, 대출 투자에 대한 생각. 누군가에게 3년의 시간을 한 달 월급으로 사겠냐는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나의 한 달 월급을 지불하고 3년의 시간을 살 것이다. 나에게는 대출이라는 수단이 나의 3년, 아니 4, 5년을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마법이었다. 대기업 신입사원이 1년에 3천만 원을 모으면 아주 잘 모은 것이라고 한다. 즉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아주 잘 모은 것이고 4, 5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중간중간 다른 일을 통해 더 빠른 속도로 돈을 모으는 특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특출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는다. 물론 경제성장기에 은행 금리가 높았을 때 대출을 받았던 대출 투자자들은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웠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당시 대출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대출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통념으로 깔려 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이란 항상 느리게 바뀌고 실제 결과가 사람들 인식 속으로 스며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투자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결과물이다. 과연 오늘날 대출 투자를 한 것 또한 미래 세대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나는 1억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3%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말은 1년에 300만 원 이하의 대출 이자를 지불하면 1억이라는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막연하게 이런 나를 보고 대출 투자는 위험하지 않느냐고도 말한다. 물론 대출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 다만 대출 투자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마치 오랜 기간 모은 1억 원으로 투자했을 때는 안전한 투자,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인 것처럼 말하고 대출을 받은 1억 원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 잃을 확률이 높은 투자처럼 이야기한다. 대출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대출 투자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투자에서 중요한 비이성적인 부분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투자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두려움이란 감성이 이성을 죽이고 가격이 상승하면 환희라는 감정이 이성을 죽인다. 그런데 대출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비이성적인 부분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대출 투자는 분명 투자 성공 확률을 낮추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억제하기 힘든 감정을 더욱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대출에서 투자하는 돈은 잃으면 절대 안 도는 돈, 부담스러운 돈이라면 4, 5년 동안 모은 돈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벼운 돈인가? 나는 시장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모은 소중한 돈을 큰 고민 없이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 돈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성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만약 그들이 대출한 돈이 아닌 열심히 근로하여 번 돈이기 때문에 고민을 덜하고 투자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대출을 시켜서 공부를 더하고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이 맞는 방향일지도 모르겠다. 대출 투자라는 것에 대한 사회의 막연한 부정적인 통념이 사람들의 인식을 몰고 가는 것이다. 대출 투자금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자기 자산으로 투자해도 여전히 남아있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돈을 버는 것이라 얘기한다. 그렇다면 저금리 시대에 현금을 대출해서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1억 원이라는 목돈을 아주 저렴한 이자에 빌려준다. 나의 시간을 타인보다 빠르게 만들어준 좋은 수단으로 보인다. 대출 투자를 해서 실패했을 때를 많이들 생각한다. 만약 0이 된다면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할 뿐이다. 만약 1억 원을 한꺼번에 날릴 정도로 투자했다면 그건 투자처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 대출이라는 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5년간 모은 1억 원을 날리는 것도 마음이 힘들고 빚을 내서 날린 후 갚아나가는 것도 마음이 힘들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월급 한 달치의 이자를 덜 갚고 더 갚고의 차이인데 결과만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다. 즉 좋은 곳에 투자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지 대출 투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이다. 부동산에는 빚내면서 투자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박수까지 치는 시대에 왜 암호자산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인가? 아파트엔 긍정적이지만 암호자산에는 부정적인 현 상황은 편견에 치우친 사회 통념이다.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60%에 육박했고 최근 10년간 비슷한 패턴을 보여왔다. 비트코인의 금융권 진입은 현실로 다가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비트코인 발전 속도를 향후 2년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건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된다. 2019년 4월 지금 내 인생 풀 베팅의 기회다. 오늘 직장인 웹블란드에서 이런 글을 봤다.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후회 안 하세요? 이런 댓글이 눈에 띄었다. 과거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통장 전부 뚫고 비트코인 살 겁니다. 그래 맞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점에 모든 대출 여력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제5장 리스크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라. 5장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진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비이성적 리스크 평가가 일어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세력의 투자일기. 모두가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10월 중순 지표와 모든 것들이 상승을 외치지만 시장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알트코인들은 언더슈팅한 상태이고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저점에 다다른 상황이다. 비트코인 약상승과 함께 알트코인 순환매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대로 시장은 흘러가지 않는다. 10월 중순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10월 중순에도 알트장이 오지 않는다면 기다림의 레이스는 더 길어진다.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감정의 영역이 아닌가. 이성의 영역을 불러내보면 이것은 기회이지 약간의 조정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가 아니다. 이성의 끈을 붙잡자. 만약 내가 생각한 것이 모두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게 두려웠다면 암호자산 투자는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제6장 장기 사이클을 활용해 중단기 사이클을 보아라. 6장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의 이해, 가장 정확한 것은 인간 지표,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체 매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 뒷부분의 투자일기를 읽겠습니다. 2020년 2월 세력의 투자일기. 알트코인들은 최저점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한 부분부터가 하락의 시작이다. 정말 끝없이 내려가는 게 알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은 반드시 일정 부분 상승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만 한다. 2019년 비트코인 장세에서 많이 배운 부분이 있다면 구간별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절제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워야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체감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투자에 대한 기준과 철학을 만들었다. 비록 지금까지는 많은 수익을 얻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상승장에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015년부터 투자 6년 만에 겨우겨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낸 것이다. 상승하는 코인을 따라가서 사지는 않는다. 미리 사둔 코인들이 올라가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알트코인을 크게 익절한 후에는 반드시 비트코인 매수를 통해 이익 실현을 해나가겠다. 2019년도 불장 때 깨달은 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을 사는 매매 전략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상승률을 무시하면서 가져갈 코인은 많지 않다. 되돌아봤을 때 마지막에 지고 있을 비트코인 수량을 줄이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마치 기회의 눈이 멀어 집을 팔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집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숫자도 잃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안전자산인데 이 비트코인을 잃으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되기 정말 힘들다. 제7장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투자할지를 고민하라. 7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어떻게, 다양한 투자 방법, 저자의 투자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2020년 2월 세력의 투자 일기. 최근 강력한 조정이 있었다. 알트코인들은 30 내지 40%는 되는 조정을 입었다. 중소형 알트들은 거의 최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났다. 패닉셀이 너무 심해서 하락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암호자산에 투자하면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나의 심리가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나는 지난해부터 암호자산 시장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큰 레벨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다. 그러나 마음이 편해야만 버틸 수가 있다. 시장에 확신은 있으나 대출 자본이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 대출 만기일 도래를 상상하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아. 모두가 패닉셀에 빠질 때는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으니 매도 욕구가 든다. 절제하자. 인내하자. 제8장 종목 선정 기준과 매수 매도 기준을 정하라. 8장에서는 투자 종목 선정을 위한 정보 수집, 되레 독이 되는 과도한 정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분할 매수 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분할 매수 매도는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되네요. 8장 뒤에 있는 투자일기를 읽겠습니다. 2020년 3월 세력의 투자일기. 역사적인 순간에 직면했다. 코스피는 쫙 빠졌고 해외 주식도 쫙 빠지고 암호자산은 반토막이 났다. 현재 비트코인 688만원, 이더리움 16만 3천원, 리플 194원, BSV 15만 3천원, 비트코인 캐시 22만 1천원으로 상당히 저렴하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추가 대출을 결정했다. 반감기 사이클에 따르면 2021년 12월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만 쭉 들고 간다 해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한 상황이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개당 1억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1억 원도 사실 보수적인 예측이다. 지금 매수 물량은 무조건 홀딩한다. 그리고 더 내려간다면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한다. 이건 인생에서 다시 안 올 기회이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부해온 나에게 드디어 온 기회이다. 마치 시장은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이다. 유튜버들은 비트코인이 100만 원을 간다고 외치고 있고 300만 원에서 대기한다는 투자자들도 많다. 하지만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한다. 충분히 저렴한 구간이다. 지금 대출 투자를 결정한다면 이 순간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은 결국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상하게 비추어졌던 사람이다. 팬데믹, 전 세계적 전염병이 퍼지면서 모든 자산이 급락했다. 금, 은, 달러, 증시, 암호자산 모든 게 완벽하게 급락했다. 위기가 오리라 생각했지만 전 세계 증시가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겠구나를 느끼고 있다. 미국은 국가위기 사태를 선포한 상태이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겠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기업들도 망할 수 있다는 견해들이 많다. 만약 400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손해가 커진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400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또 크게 매수하자. 그리고 알트코인도 모아가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난 1년간 공부했던 것을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제9장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어라. 9장에서는 하락장과 상승장에 매이지 않는 마음, 상대적 박탈감과 대출 투자, 원칙을 지키는 투자, 작은 소음들을 일소시키는 거시적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 뒤에 투자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세력의 투자일기. 작년부터 암호자산 투자를 시작하고 총 자산이 25배 정도 성장하였다. 돌아보면 작년의 비트코인 상승과 하락을 경험한 게 투자자로서 크게 성숙해질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모든 포트폴리오가 암호자산에 들어가 있음에도 마음이 너무 편하다. 장기 투자를 지속함에 거리낌이 없다. 하락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작은 파도들의 연속일 뿐이다. 투자를 시작하고 가장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은 올해 2020년 1월의 알트코인 사이클과 4월 팬데믹 대폭락 이후 대출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 시기, 그리고 7월에 클레이튼과 오르비 체인으로 큰 수익을 낸 시기이다. 나는 이 시기를 통해 자산을 크게 상승시켰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익 기관으로는 하반기에 있을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비트장이 있다. 그리고 비트장 후 찾아오는 알트 시즌까지 두 번의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4년이고 주식은 10년, 부동산은 훨씬 더 길다. 비트코인은 더군다나 주식과 다르게 24시간 시장이 진행된다. 그래서 그런지 희로애락을 더욱 빠르게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이었던 나는 꿈꿔왔던 경제적 자유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더욱 신나는 부분은 아직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장기 사이클 안에서 상승 시점은 오지 않았고 곧 그 시점이 온다. 장기 사이클의 마지막엔 거대한 버블이 있을 것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 순간엔 미련 없이 시장을 잠시 떠날 것이다. 제10장, 마지막 장이네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비전을 상상하라. 마지막 장에는 평범한 직장인의 도전, 큰 수익을 위해 필요한 큰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투자일기네요. 2021년 2월 세력의 투자일기를 읽겠습니다. 2021년 2월 세력의 투자일기. 재작년 4월 투자 시작 이래 총 자산이 10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의 상승이 있었고 현재 2021년 1월에서 2월은 2017년 3월과 같은 장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부터 연속되는 투자 성공 경험은 내가 흔들림 없이 투자를 이어가게 만드는 요소이다. 마음 편한 투자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믿음 하에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입증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더해갈 것이다. 2017년 3월 당시를 짚어보면 2달 동안의 미친 불장이 지속되었다. 이번에는 몇 달이나 지속될지 모르겠다. 다만 지금은 1월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10배 이상 상승한 알트코인들도 많다. 알트코인 강세장인 것은 분명하다. 알트코인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꿈쩍도 안 하던 리플이 SEC 소송 등의 이슈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는 비트코인 지배력이 올라갔다가 알트코인들의 지배력이 올라갔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1조 원 넘게 구매했다.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확률은 지금 상황에서 거의 없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상황에서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으니 정말 알트코인 불장을 맞이하기에 최강, 최고의 상황이 아닌가? 열심히 모아둔 알트코인들이 큰 변동성 속에서 상승하고 있다. 하루하루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간다. 연봉만큼의 돈이 하루에도 생겨나고 있다. 4년 사이클의 상승 초입부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사이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더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2019년 처음 투자를 시작하며 경제적 자유를 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간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비전을 상상하기를 바라며 평범한 사람들의 유쾌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